저희 종이를 보시면은 저희 자유 주제가 미정이라고 적혀 있을 텐데 저희가 자유주의이다 보니 논의를 좀 많이 거치느라 주제가 제대로 적혀 있지 않은 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의 주제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분석과 예측이고 저는 발표를 맡은 김문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문제점을 출발로 가상 시나리오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도시 경계가 확장이 되고 차량의 이동과 이용의 빈도수가 많아지면서 차량의 대수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야기가 되었는데요. 환경 오염이라든지 도로 혼잡, 교통사고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대형 사고로 인해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는 걸 미디어를 통해서 종종 접하실 테고 또 귀경길이나 아니면 퇴근길에 차가 막혀 고생하신 경험들도 다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제조사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한 운전자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기능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능형 교통체계인데요. 이는 차량이 주행 중 운전자에게 또 주변 교통 상황과 사고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교통과 통신 기술이 결합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쌍방향 단거리 무선 통신 기술인데요. 와이파이 기술과 유사하게 약 300m 거리에 위치한 다른 차량 및 신호등과 무선으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운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차량이 차선을 벗어났을 때 경고를 해주는 차선 이탈 장치, 또 전방 후방으로 안전거리를 유지하게 해주고 그렇지 않을 시 경고해주는 전방 충돌 경고장치, 후방 충돌 경고장치가 있고요. 차선 변경 시 사이드미러에 사각지대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 차선 변경 시 사고를 예방해주는 사각지대 감시장치, 또 긴급한 상황 시 차량이 직접 판단해서 제동을 해주는 자동 긴급 제동장치, 마지막으로 운전자의 설정 조건에 의해 주행차선의 전방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차량의 속도에 맞춰 가감속을 해서 자동 주행하는 장치인 적응순환 제어 장치 등이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사회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시면 스스로 교통 상황을 판단해 운전자가 굳이 차량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자율적으로 주행하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최근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2030년 정도면은 도래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많은 과제들의 직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과제들을 4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설명드릴 텐데요. 기술 측면, 인프라 측면, 윤리 측면, 제도적 측면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측면의 첫 번째는 센서입니다.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의 주변 환경 인식 범위는 약 200m 정도 이내로 자동차가 모든 정보를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는 데는 다소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또 센서 개발 보급이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양산화에 있어서 불투명한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매핑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지도 데이터가 없는 곳에서는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최근 독일 3사에서 자동차 지도 데이터 제조 회사들과 합작을 해서 많은 정보를 매핑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존재하는 모든 도로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프라적 측면인데요. 인프라 측면에서 본다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행될 수 있는 환경 조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각종 소프트웨어와 전기 장치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자동차는 전자화가 되었고 그럼에 따라서 전기와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도로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정보 수집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율주행차 스스로 도로 내에 정확한 위치 정보를 취득하기에 현재 GPS 기술의 오차를 감안할 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측이 인프라를 구축해서 이런 부분도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정보와 시설을 자율주행차와 연계하여 통신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 제도적인 측면인데요.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도덕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부분에서 굉장히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인공지능을 가진 장치들의 오작동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게 현실이고요. 사회적으로 아직 자율주행 자동차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윤리적인 측면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자율주행 자동차는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주행이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를 보호할지 아니면 보행자를 보호할지에 대한 가치 판단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트롤리 딜레마라고 하는데요. 트롤리 딜레마는 사람들에게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롤리 상황을 제시하고 다수를 구하기 위해 소수를 희생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하는 문제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미리 프로그래밍 해놓아야 하고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 사전에 도덕적 결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복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솔직한 대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반부 발표를 마치고 후반부는 다음 발표자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 센서 기술, 맵핑, 도로 인프라, 윤리에 관하여 개발자, 기업자 입장에 맞추어 발전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센서 데이터가 현재 가진 문제점을 짚어보고 기업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센서 기술의 핵심은 자동차 상태, 그다음에 각종 물량,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이슈 위에 제공하는 것을 최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사람의 몸에 빗대어서 설명을 해보면 사람의 몸도 내가 인지하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기 전에 각종 정보들을 다 수집을 해야 될 텐데요. 이 센서들이 사람의 감각기관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율주행 차량에 탑재된 센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초음파 센서, 자이로스코프, 대부분의 센서들이 현재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적용을 하였을 경우 그 노이즈가 심하고 그다음에 측정 범위가 너무 좁고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자율주행의 첫걸음이 완성이 될 텐데 앞서 강의를 통해 아시는 것처럼 요즘 대세는 오픈소스입니다. 오픈소스의 의미는 기술적인 기술력이 한 기업,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닌 모두에게 공유가 된다는 말인데 물론 모두 전부를 공유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오픈소스를 토대로 새로 시작하는 기업들이 0점에서 시작하지 않고 남들이 시작한 발판을 발판 삼아 더 발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디지털 매핑 도로 및 도로 인프라인데요. 어떤 식으로 행동할 것인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자율주행 차량 같은 시스템 안전성, 정확성을 위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3D 지도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것은 강의를 통해 다뤘듯이 3D 데이터는 이제 도로 내부, 외부에 정확한 3D 데이터 모델링을 필요로 합니다. 현재 자동차 제조사들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지도 데이터 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앞서 발표자가 말한 것처럼 독일 3사가 노키아의 지도 데이터 서비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물론 인수를 했다고 해서 매핑 기술이 정확하게 정말 되느냐 그렇게 여쭤보시면은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지만 이 기업 하나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기업들이 협력을 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본다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발표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터리 충전 및 계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슈퍼차저라는 이름의 전용 충전소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고 제주도와 같이 특화 도시에는 전기자동차가 충분히 인프라가 구축 잘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잘 됐느냐라고 여쭤보신다면 그렇게 할 말은 없지만 근데 정부에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전기자동차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세금 감면을 통해서 그것을 그걸 굉장히 도와주기 때문에 그것 또한 충분히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배터리 기술도 카이스트에서 지금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리튬이온 배터리의 수명을 3배까지 연장시킬 수 있다는 세계 최초의 기술이 개발했다는 뉴스를 주셨는데요. 이로써 배터리의 효율성, 연장성이 크게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용량과 소형화 문제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에너지를 화학적 에너지로 저장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리튬 이온을 떠나서 새로운 신소재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신소재를 개발하는 노력도 계속 하고 있고, 그거 플러스 이제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조장한다는 형태보다는 또 다른 인프라, 또 다른 메커니즘, 또 다른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떻게 다른 에너지 조장을 할 것인지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윤리 문제인데, 앞서 말한 딜레마인 것처럼 쉽게 해결이 되지는 않고 있고요.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미래조차 쉽게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완성이 된다면 장점과 단점을 나누어서 시나리오를 한번 예측해 보았는데요. 미국 도로안전교통국에서는 자동차 정도에 따라서 자율주행의 단계를 총 5단계로 나누는데, 지금 저희는 완전히 자율주행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그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현재 자동차 사고를 보면 운전 미숙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가 16%나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흔히들 비면사 사건이라고 해서 그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상당히 이슈화 되고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 아실 텐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된다면은 이 모든 것들이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스스로 판단하고 운전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해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대도시들은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샌프란시스코의 한 학회에서 트래픽 저자의 톰 반더빌트는 교통사고 체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정을 논의를 했는데, 그 중에 정속 주행의 어려움, 차선 변경, 판 운전자의 급브레이크, 핸드폰을 보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등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 굉장히 교통체증이 심하다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자율주행이 된다면 이런 문제도 사라질 것인데, 그 이유는 현재 교통량을 분석해서 빅데이터를 통해 모두가 이득이 되는 합당한 정보를 각각 자동차에 분배를 할 것이고, 도로에 있는 모든 차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 유지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 또한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이 된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영화도 볼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율주행이 된다면 정말 장점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빈도 격차를 먼저 말씀드릴 텐데, SNS를 통해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초등학교에서도 집에 차가 몇 대 있고 차의 종류가 무엇이고, 그러면 빈도 격차가 세대를 초월해서 굉장히 큰 문제점이라고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율주행 차가 완성이 된다면 그 모두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이 법으로 아마 규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자율주행 차고 도로 자체도 자율주행에 적합한 도로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한 운전자가 자기가 직접 수동 운전을 한다면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법적으로 규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율주행 차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본인의 차를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걸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빈도격차가 더 고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아날로그의 부재인데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스마트폰이 없으면 저도 굉장히 불편하고 여러분도 불편하실 텐데, 저도 아날로그에 대한 향수가 굉장히 심한데 향수가 되게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자율주행이 강제를 띠게 된다면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서 이제 또 다른 틀을 만들어서 그 운전을 하기 위한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인권 문제인데요. 자율주행이 된다면 차 내부를 촬영하는 내부 카메라, 그다음에 녹음, 모든 것들이 외부 서버에 저장이 될 것입니다. 현재에도 저번 수업 시간에 다뤘듯이 해킹을 통해 그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지 않고 이제 해킹한 사람의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 누군가가 항상 자신을 지켜보고 있고 자신의 행적, 위치, 그 모든 것이 중앙 시스템 주장이 되기 때문에 심각한 인권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의 독점으로 초래되는 권력, 빅브라더 체계가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알고 있다면 개발자, 연구원,
기업, 나라 등은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인, 윤리적인 법률을 통해 이런 현상을 예방하는 것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향후 자율주행 자동차가 완벽히 될 경우 도시 모습을 제안해 보았는데 더블 스트릿 시스템인데 이것은 도보는 지상으로, 그다음에 자동차는 지하로 설계한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없어요? 혹시 아까 지도 슬라이드 말씀해 주셨어요? 지도요? 예. 이 부분의 핀이요? 맵핀이요? 아, 예, 이거. 이게 뭐 지도 데이터를 이제 차에 뭐 저장을 하는데 이게 저희 뭐 지도를 보다 보면 가끔 조금 보안 문제 때문에 안 나오는 장소가 있잖아요. 네. 뭐 교도소라든지 공부대라든지. 그런데 뭐 어쨌든 가야 될 사람은 가야 될 건데 만약에 자율주행 제도로 데이터가 없으면 그런 상황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마 자율주행 차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의 상당수가 사라져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자동차가 인식을 한다고 해서 꼭 사용자가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보안 문제, 기술 문제, 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또 다른 방어 장치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확하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또 아까 장점으로 교통 체증 해결된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그 구글에서 예전에 자율주행 시험을 하다가 네. 저희가 물론 속도 제한도 같이 되는 건 맞지만 이 기술을 빨리 할 때가 있잖아요. 네.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그 제한을 지키다 보니까 오히려 교통 체증이 발생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제한 속도를 지킴으로 인해서 이제 그 정체가 된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알아보진 못했지만 사실 그것도 다 이제 사용자 직접 운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정속 주행을 하고 어떤 사람은 고속으로 달리고 싶고 어떤 사람은 차선을 마음대로 바꾸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정속 주행을 만약에 다 같이 한다면 상식적으로 저는 교통시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거는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윤리적 문제 많이 말씀하셨는데 네. 그 사망사고 이런 거 사례가 좀 사례요? 뭐 사례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하면 테슬라가 이번에 그 트럭과 사고를 냈는데 그게 인명피해까지 이루어진 데는 보시나요? 제가 지금 사망까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네. 네, 14페이지에 센서 기술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센서 기술 발전을 위해서 오픈소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센서 기술을 오픈소스로 제공을 하는 건지 아니면 센서 기술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오픈소스로 제공하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혹시 이러한 방면으로 그 제공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지도 궁금해서. 일단 사실 오픈소스라고 해서 모든 정보들이 전부 다 완벽하게 자사 제품을 해보도를 설계도를 3D 데이터 전부 다 얻어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오픈소스를 통해서 분명 말한다고 말을 했지만 그런 자세한 사항들까지는 다 비밀로 하고 있고 테슬라도 오픈소스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중요한 핵심 기술들은 오픈소스로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오픈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진짜 오픈소스를 통해서 뭔가를 얻는다 그런 거라기보다 새로 누군가가 시작을 할 때 원점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그걸 진짜 어느 정도까지 오픈소스를 하고 있는지는 네, 아마 그렇게까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발표 주제가 뭐였는지 한번 다시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1페이지에 제목이 있나요? 저희 주에 1편이 따로 제목을 정하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예측과 분석입니다. 미래에 어느 정도 많이 상용화되는 시점을 가정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뭐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얘기를 많이 오래 했기 때문에 별도로 질문 저는 안 하겠습니다.
더 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